부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시장의 급등락이 거듭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은 단일 종목 레버러지 때문이잖아요. 이 단일 종목 레버러지가 사실은 시장을 계속 멱살을 짚고 흔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오늘도 뭐 정책이 나왔습니다. 예탁금을 3천만 원 올린다. 그리고 거래 단위를 한 주에서 20주로 늘린다. 이런 식으로 대책이 나왔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제도는 지금 이 보완 대책이 나온 거는 대통령이 위에서 쪼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놓은 거고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로는 해결이 팍 나지 않습니다. 어떤 게 돼야 되냐면은 투자자의 관심이 멀어져야 돼요. 즉 지금 이 단기 대응에서 말씀드렸던 거래량이 이렇게 소멸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점점 힘이 빠지는 거 있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즉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이 종목에서는 내가 더 이상 뜯어먹을 게 없다라는 투자자의 공감대가 형성돼야지만이 점차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종목들은 단일 종목 레버러지는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거래량이 줄어들거나 열기가 살아들 느낌이 안 듭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단 두 종목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삼전, 하이닉스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종목들이 지금 하락을 타긴 하지만은 완전히 급등락을 계속 하잖아요. 어제 10% 올랐다가 오늘 10%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제 10% 오를 때 그 전날 주식 사면은 10% 먹는 거고 레버리지는 20% 먹는 거고, 그리고 어제 팔았는데 오늘 또 떨어졌잖아요. 오늘 10% 떨어질 때 또 사면은 또 만약에 오른다 그러면은 또 20% 먹는 거잖아요. 이런 게 지금 개인들 투자자의 뇌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열기가 사그라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 보시면 내려가는 도중에도 거래량이 주는 게 아니라 거래로 되거나 오히려 더 늡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기 종목들처럼 힘이 빠지려면은 거래량이 사그라들어야 돼요. 자, 그러려면 어떤 확실한 조건을 맞춰줘야 되냐? 투자자의 주의를 분산시키면 돼요. 단기 종목이 왜 우리가 한 번, 두 번밖에 대응을 못하냐 하면은 종목이 수도 없이 많으니까 이거에서 더 이상 흐름이 안 나오면은 다른 걸로 옮겨 타버리면 되거든요. 이거 아닌데, 영 나가리인데? 이러면 다른 걸로 바꿔 타버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선택지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증권사에서 제안했듯이 삼성전기, 현대차까지도 같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4가지를 만들었으면은 지금 같은 상황은 안 나왔겠지. 그리고 지금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거래 정지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상장 폐지를 시키는 것도 말도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애초에 여기에 이권 걸린 게 얼만데,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상장 폐지 청원해가지고 상장 폐지 시켰다고 쳐봐요. 그러면 상장 폐지 반대 청원이 수도 없이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애초에 지금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 니들이 더 놀아라 하면서 삼성전기, 현대차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더 시장에 던져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고 뜯고 즐기던 놈들이 분산돼 버리니까 변동성이 줄어든다고. 그걸 알거든요. 아는데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죠. 소송당하지. 외인한테 소송당하고 상장 폐지시켰다가는 이게 무슨 공산당이지, 무슨 여기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난리치겠죠. 개인 투자자들이 볼멘 소리로 상장 폐지시키라고 하지만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현실성이 없는 얘기고. 근데 지금 그걸 갖다가 더 늘리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이유는 시장의 분위기나 국민 분위기 때문입니다. 지금 뉴스에 그렇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도배가 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도배가 되고 있는데 거기다 또 하나를 늘려버리거나 두 개를 늘려버리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지율 폭락에 난리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전문 인력들은 알잖아요. 그렇게 해줘야 이게 딱 풀린다라는 걸. 근데
투자자들이나 일반 개인들은 잘 몰라요. 그럼 당장은 난리치겠지. 그러면 지금의 폭풍보다도 후폭풍이 한 4배, 5배 더 크겠지.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그 얘기인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못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조용해지면 그때가 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키나락스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한번 내려올 때, 그죠? 바로 사야 됩니다. 거기서 뭐 망설이고 지지라인 보고 뭐 이래가지고는 못 사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두 번째도. 근데 요때보다는 지금 여기는 거래량이 좀 줄어들죠. 여기도 한번 먹히긴 먹겠어요. 요 정도는 한번 찔러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내려올 때 그냥 기다리지 말고 바로 사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요 상태가 됐죠. 그래서 마키나락스 좋았다. 자, 이게요, 우리가 수익률이 얼마 안 돼 보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절대로. 여기서 여기까지만 따져도 저점 고점 잘 사면 이게 30%예요. 숫자 보이시죠? 지금 30%예요. 30%고 여기서 하루 이틀 더 끌고 갈 이유는 없겠지만 어쨌든 저 정도 변동이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적은 게 아니에요. 단기를 우리가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단기가 전부는 아닌데 지금 같은 장에서는 단기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지금 미래를 보고 중장기 투자해라 뭐 전문가들 나와서 나불나불 대잖아요. 저도 전문가입니다만은 그거는 알지. 근데 돈이 어디 있어? 지금 당장 한 푼이 아쉬운데 밥값이라도 벌어야 되는 상황에서. 맞잖아요. 지금 뭐 하이닉스를 팔지 말아야 되고 뭐 팔지 말아야 되는 건 동의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남들 손해 볼 때 오늘도 마이너스 이렇게 찍고 있는데 한 푼에도 벌면 장땡인 거예요. 오늘 뭐 했습니까? 미래생명과학 했잖아요. 생명자원 참. 제가 사실 어제 조금 욕심을 부렸던 게 그거예요. 원래 이게 매수를 해야 될 가격은 2,200원 정도거든요. 대충 계산해봐도. 그래서 2,200원을 사야 되는데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뭐 얘기하는데 쭉쭉쭉 올라가 버리더란 말이죠. 자, 5분봉을 보시면은 얘기하고 있는데 벌써 쭉쭉 올라가 버리더란 말이죠. 여기 2,200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욕심을 좀 부린 거예요. 투자자분들 같이 좀 가담해가지고 좀 재미 좀 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리는 건데 원래 가격을 사실은 기다렸어야 됩니다. 자, 그랬었죠. 어쨌든 그래서 샀어요. 샀는데 뭐 2,200원 사셨다고 하신 분도 계셨는데 잘하셨습니다. 타이밍입니다. 생명입니다. 그게 타이밍, 단기는 타이밍이 생명이고 신속함, 과감함이 생명입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 이제 빡빡 오르잖아요. 그럼 요거 먹어서 뭐 할 건데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한번 해보시면은 이거 한 푼이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빛입니다. 빛. 농담이 아니에요.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남들 다 손해보고 있는데 한 푼이라도 벌었다? 그러면요. 거기서 내가 다른 거 다 깨지고 있어도 그 말 그대로 빛입니다. 단기 대응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개인이라서 할 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의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아침에 쭉쭉 올라가고 있었죠. 5분봉을 보시는 게 낫겠다. 아침에 5분, 10분 사이 벌써 여기까지 치고 올라가죠. 그러면 제가 사인을 언제 냈냐면 9시 4분에 냈어요. 2,400원 때리라고.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요. 올라가네? 좋아. 이제 상한가 가는 거야.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제가 여기서 강조드렸던 게 뭡니까? 단기는 두 번이 없다예요. 올라가는 순간 너도 나도 다 팔라고 덤비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때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때렸는데 대표님 여기서 때렸는데 이만큼 올라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지 뭐 그거 어떡해. 그럼 또 다시 내려오면 또 사면 되잖아요. 올라가는 걸 겁내지 마세요. 상쳤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조정받을 때 사면 돼요. 마키나락스라는 종목도 뒤에 후속 매수가 더 들어오면 또 대응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두 번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미래생명자원을 나는 상칠껏 먹을 거야 하고 멍 때리고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처박혀 버렸다니까. 어제보다 더 하락 나온 거예요. 단기 대응의 필수 조건은 그겁니다.
무리하게 욕심을 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기 대응을 꺼리는 이유가 추격 매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저점 매수를 선호합니다. 조정을 거쳐야 사요. 그런데 조정을 거치니까 쉽게 수익이 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단기 대응의 성향을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게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방송할 때 강좌 드렸던 게 뭡니까? 저번에 강좌 드렸던 게 금호건설이잖아요. 두 번은 기회 없다. 한 번만 한 번 노려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거죠. 조정 받자마자 바로 노려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제가 종목만 얘기를 하고 타이밍은 마키나락스처럼 정혜원 방에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정혜원 방에서만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좀 미안해요. 근데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정혜원 방에 있는 이유가 뭔데? 그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잡았던 가격이 얼마였냐면 12,500원. 원래 사인은 12,000원에서 13,000원 사이를 냈어요. 근데 대충 12,500원이라고 얘기를 드린 거잖아요. 그럼 여기 순간적으로 내려올 때, 나 요거 못 잡았어요.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떡하긴 어떻게. 타이밍 지나버렸으면 다음 타이밍 노리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 하면 되죠. 단기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샀는데 굉장히 빨리 올랐습니다. 요거 봉한 게 길이가 얼마예요? 여기 지금 숫자가 보이시죠? 고가가 22%입니다. 단기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네. 그 순식간에 올라와요. 그러면 순식간에 또 올라올 때 멍 때리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바로 또 때려야 돼요. 먹었으면 때리는 거예요. 먹었으면 패는 거예요. 참 매도 치는 거예요. 두 번은 없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얘기를 드릴 텐데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한번 더 내려오니까 제가 여기서 한번 더 대응을 했어요. 이것도 정의연방 대응입니다. 왜냐하면은 요 가격이 또 똑같잖아요. 12,500원.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12,000원에서 13,000원 사이에 매수 사인을 내고 12,500원 전후일 거라고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문자 이거 캡처한 것도 다 올려 보여드렸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 그걸 헷갈려 하셔서 그렇지, 그거는 VIP방 정혜원방에서 나간 문자 내역이에요. 그리고 샀는데 다음날 노린 거잖아요. 그 다음날 올라가는 걸 하락 중이었으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또 8%를 올라줬습니다. 그럼 뭐 미래 누를 건 뭐 있습니까? 그냥 바로 매도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치고 올라갈 때는, 자, 조정 거치고 치고 올라갈 때는 윗꼬리 자체를 안 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봉의 길이도 19%, 그 다음이 바로 12%에서 상한가 바로 들어가 버려요. 그죠? 요거 알아셔야 돼요. 여기서 들어올 때는 이렇게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계속 오르고 해서 추가 상승을 계속 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온 폭이 얼마냐 하면은 113%예요. 이거 작아 보이죠? 113% 오른 거예요. 수치 밑에 보이실 겁니다. 들어오려고 하면은 저렇게 강력하게 들어와요. 자,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요게 8%예요. 샀는데 8%를 오르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번에 한 번 더 한 2% 오르니까 한 10% 오르죠. 그럼 여기서 저점 매수한 것까지 치면 한 12%를 올랐단 말이에요. 12%도 절대 적은 게 아니에요. 대형주는 12% 올라가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순식간에 움직이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여기는 연타석으로 바로 그냥 완타치로 바로 쪼개버리는데 여기는 못 올라가죠. 그럼 끝난 거예요. 이거는. 세력들이 더 이상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빨리 털고 나와야 돼요. 그래도 어쨌든 먹었잖아. 아이고. 그래도 어쨌든 먹었잖아요. 먹었으면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어떤 분 투자자분께서 금호건설 사도 됩니까? 라고 질문 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답은 안 했거든요. 그냥 뭐 답은 별도로는 안 했는데 제가 어제 얘기했어요. 이거 안 삽니다.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이게 이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가지고 먹었고, 여기서 사가지고 먹었잖아. 자, 요 자리 왔으면, 여기도 사서 먹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그 밑에 더 내려왔을 때라도 사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사요. 왜? 두 번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반전을 띄고 들어왔는데 못 넘잖아.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못 넘잖아요. 그럼 이 종목은 이제 조정을 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급등을 많이 한 종목이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예요? 400%죠. 400%짜리 종목이 특별한 이유 없이 올랐잖아요. 호남권 반도체 때문에. 그럼 20일선 왔다고 이게 여기서 반전 포인트 쉽게 잡아줄 것 같나요? 잡아줄 수도 있긴 합니다. 재료가 뜨면은. 그렇지만 재료라는 거는 세력들이 잡아 돌려야 돼요. 세력들이 그걸 핑계로 해서 주가를 띄워줘야 돼요. 근데 400% 오른 종목이 21선까지 내려왔다고 반전 쉽지 않아요. 나올 수도 있지만은 쉽지 않아요. 투자자들께서는 이걸 갖다가 일반 주식으로 착각하고 여기서 21선에서 매수를 많이 접근하거든요. 근데 반전이 안 나와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그 차이입니다. 자, 단타는 두 번은 없다. 그냥 오로지 첫 번째 무조건 들이대야 돼요. 거기서 고민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까다로운 거예요. 자, 오늘 VM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아, 이거 다시 또 주저앉긴 했네. 자, 요 자리도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만큼 올랐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빌빌빌빌 헤매다가 오늘 아침에 훅 빠졌단 말이에요. 훅 빠져가지고 오늘 아침에 12%까지 빠졌거든요. 이 종목은 중대형주예요. 그 흐름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여기서 확 내려오니까 여길 바로 노려야지. 근데 바로 노리니까 바로 반등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몇 프로냐면은 여기서 10만원짜리 지지라인 보고 10% 먹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차도 떼고 포도 떼야 돼서 실제로는 한 7, 8%겠지만은 밀어넣을 거 뭐 있습니까? 매도죠. 똑같은 논리잖아요. 조정 줄 때 사서 반전 두면은 바로 매도예요. 단기는 그렇게 대응하는 겁니다. VM. 두 번은 없다. 그러면요, 투자자들 뭐 여기서 종가 매수하고 뭐 그 다음에 뭐 더 내려오면은 뭐 여기서 뭐 대응하고 뭐 여기 지지 라인을 받았으니까 뭐 반등 나오고 뭐 이 계산하잖아요. 단기는 그거 안 통해요. 그거는 일반적인 대응이고 여긴 단기예요. 그래서 안 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호건설 같은 경우는 두 번까지는 아니고 한 번만 한 건 아니고 두 번을 했습니다. 그죠? 해봤는데 반등이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럼 찔러보니까 반응이 시원찮아. 먹기는 먹었는데 반응이 시원찮아. 그러면 여기서 급하게 내려온다고 해서 섣불리 안 사는 거예요. 조정시 매수가 맞지만요. 자, 저점 매수를 선호해요. 그리고 단기도 쉽게 하려면은 하락시 매수가 수월해요. 수월하고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근데 웃기는 게요. 이게 정말 차이가 뭐냐 하면은 많이 빠지면은 단기가 안 나와요. 자, 100% 오른 놈이 첫날 하루 빠졌어요. 그럼 단기가 나와요. 단기 반등이 나와요. 그럼 단기가 먹혀요. 근데 3일, 4일, 5일 해서 40%를 하락했죠. 그보다 좀 더 길게 봐서 뭐 한 10거래일 동안 빠지고 40%를 빠졌죠. 그럼 단기가 안 먹혀요. 그 제가 설명드리는 뜻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단기는 관심이 막 몰렸을 때 그때 반등이 나와야 돼요. 그거 아니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으니까 단기가 먹히겠네. 이건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달리 얘기하자면은 단일 종목 레버러지도요. 만약에 지금 오늘 급락했잖아요. 오늘 급락했는데 내일 급반등이 안 나오거나
자, 오늘 하이닉스가 22%또 빠졌어요. 내일 반등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개인이 인내할 수 있는 시간이 제가 봤을 때는 한 이틀, 3일 정도입니다. 최고 맥시멈이 3일이에요. 3일 내에 반등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신용을 딥다 많이 쓰고 미술을 딥다 많이 쓴 사람들이 인내할 수 있는 날짜가 최대 맥시멈이 거기에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매도 쳐버리고 나가요. 그러면 그 이상 낙폭이 크다고 해서 반전을 안 한다니까. 그게 당긴 거예요. 그러면 이건도 뭐 그렇다 따지면 이것도 이만큼이나 많이 내렸는데 얘는요. 그게 맞기는 맞는 말인데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니까 손절 쳤잖아요. 친 사람들이 다시금 나니까 또 산 겁니다. 근데 반등이 나왔잖아요. 여기는. 급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내려오니까 또 2, 3일 버텼는데 또 급등이 나왔잖아요. 여기도 작아 보이죠? 이거 9% 갭 상승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도 보시면은 또 급락했는데 저점 꼬리 달고 여기서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춘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단타가 계속 몰리고 그러니까 거래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막 늘어나 있잖아요. 그죠? 내려오면 거래가 사그라들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주는 게 아니고 더 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 때문에 시장이 계속 휘둘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단기 논리에서도 그건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하락했을 때는 매수가 잘 몰려요. 근데 3일, 4일, 5일, 열흘 지나버리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반등 안 나온다고. 근데 투자자들은 그걸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많이 내려왔으니까 단기가 먹히겠네, 상승이 나오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꼬여버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단기는요, 두 번이 없습니다. 그리고 빨리 치고받아야 됩니다. 그게 끝나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길게 봐야 되는 논리인 거예요. 마이너스 40%의 매직, 뭐 아니면은 하이에나 매매법 이런 걸로 통해야 되는 거예요. 말뜻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삼성전자, 그러면 삼성전자도 단타로 치고 들어갔는데 이거 뭐 반전 안 나와서 끝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왜 틀리냐면은 얘는 개념이 좀 달라요. 얘는 연속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줬으면 더 좋았어요. 오늘 안 내려오고 올랐으면 사신 분들은 대박 났지. 근데 시장이 그렇게 안 가주는 걸 어떻게 해? 그래도 그러면 찐반 아니네요. 어제 얘기했던 찐반 아니네. 그래도 찐반 맞습니다. 왜? 아직 저점 완전 안 깨고 내려갔잖아. 결국은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바닥 잡고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중기 하락을 이제 거쳤으니까 얘는 이제 이거는 단타성 대응이 아니라 길게 보고 타이밍을 봤을 때 여기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하고는 또 개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아직 여전히 유효하다. 여기는 뭐 하이닉스도 동일하겠죠. 그리고 이건 단기로 보면 안 돼요. 단기라고 표현은 했는데 개념이 완전 다른 거예요. 이걸 좀 설명을 제가 잘 못하겠는데 아무튼 얘는 이제는 타이밍 자체가 6월 19일 날 고점을 찍고 빠진 거부터 계산해서 이제 뒤돌아서는 거를 계산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다 설명을 제가 다 못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그래서 그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게 하이에나 매매법. 예, 요거는 이제 SK 이터닉스 아닙니까? 이거는 단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이거는 뭐 굳이 따지자면 스윙보다 조금 더 긴 개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윙이 뭐냐 하면은 단타 대응보다는 좀 길고 그러니까 며칠을 노리고 들어가는 매수예요. 그게 스윙 거래라고 그래요. 그런데 얘는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추세가 이어지잖아요. 그게 연장선상으로 쭉 가서 여기 매수 포인트, 여기 매수 포인트, 여기 매수 포인트가 동일하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사인 드렸던 거는 제일 최근에 말씀드렸던 거는 요 포인트죠. 요 사각형. 그죠? 여기서 최대 뭐 41,000원까지 사신 분도 있었어요. 요거는 단기보다는 조금 긴 개념입니다. 조금 더 긴 개념.
근데 요거는요, 시장이 좀 먹혀줘야 돼요. 시장이 좀 살아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 시장이 안 오르면 좀 힘들어요. 앞에 거 이거는 단기 대응은요, 하락장이 오든 뭘 하든 본인 재주만 좋으면 다 먹고 팔고 해요. 근데 이 단기 대응 말고 이 스윙 매매, 스윙 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냥 편리대로 그냥 하이에나 매매,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긴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내려온 상태에서 추세선 하단에 걸릴 때 매수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뭐 두 번이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그 상태에서 인내심도 좀 필요해요. 그때 사실 기억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제 기억에는 8일, 9일 이런 날 종목이 막 날라갔어요. 시장이 갑자기 또 급등을 해가지고 갑자기 급등해서 다른 종목은 막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 종목은 바로 안 올랐거든. 예. 그래서 제가 두 번, 세 번을 막 사인을 냈잖아요. 매수하시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못 샀다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어쨌든 이거는 그래서 그만큼 긴 시간을 주고 사기도 쉽게 만들어주고 수익도 꽤 짭짤하게 줬습니다. 이거 얼마 안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얘도 상당히 높습니다. 30%니까. 근데 얘는 단기는 아니에요. 완전 단타성 대응은 아니에요. 그럼 그때 대표님 그러면 나는 단기보다는 이게 좀 쉬운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내가 대응해봐도 사기도 저게 훨씬 쉽고 대응도 훨씬 쉬운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결과만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 요거는 또 그거보다 또 감안해야 될 게 몇 가지 있거든. 기다려야 되고 시장에서 소외되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순환 주기가 느리기 때문에 서서히 전환하기 때문에 이거 메칸이 예, 1000년의 시간보다 더 길게 느껴지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놈들은 뭐 단타 해가지고 돈 벌었다는데 나는 뭐 이거 사가지고 오르지도 않는 거 이거 3일째 들고 있네. 그 3일째가요 요 3일 요 3칸이에요. 이거 3일째 들고 있네 하는데 요거 차트를 봤더니 요 3칸이에요. 그러니까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또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정혜원 방에서도 우리가 노리는 종목 하나 있었어요. 지금 반토막 이상 내려왔으니까 한번 타이밍 나올 만하다고 판단해서 들어간 거고 그건 단기겠죠. 그 다음에 또 공개로 추천드렸던 종목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요. 대화창에 적어주셨으니까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단일 종목 레버러지에 대한 수익 보시는 분들이 전부 다 97%는 손해본다라고 얘기를 지금 기사에서 뜨거든요. 제가 기사 링크는 뭐 굳이 안 올리겠습니다. 다들 보시니까. 거기서 97%는 손해본다고 그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럼 주가가 계속 내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가격대를 샀던 사람들도 수익 난 사람은 없다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그럴 것 같으면 투자자들이 안 덤비지. 근데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논리대로 급변동이 계속 나오니까 계속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손해봤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루 이틀 만에 급반등 나와주고 하니까 내려가는 과정에서도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면 거래량이 점점 줄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죠? 화면처럼 이렇게 줄어야 정상인데 지금 7월 들어서는 어때요? 실제로는 거래량이 더 늘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데는 왜 느냐?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급 나갈 때 사면은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거래량이 줄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시장이 계속 휘둘리는 거예요. 이게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변동성이 줄어들고 반등이 한 2, 3일 이상 안 나와 버려야 돼요. 3일 이상 하락하면은 단탄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 정부에서 어떤 전략을 쓰고 어쩌고 해도 안 먹히던 게 저절로 줄어들어요.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변동성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원래 우리가 알던 시총 1위, 2위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은 그렇죠.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죠. 이건 뭐야? 뭐 이런 게 나와 있냐? 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왜 선택을 했겠습니까? 딱 두 번은 없습니다, 이것도. 아, 손절 쳤다고? 아이고, 안타깝네요. 예, 근데 좋은 기회 또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중기 조정을 거쳤죠. 그렇지만은 어제 강도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어제 시장이 강하게 올랐을 때 제일 강했던 종목이 뭡니까? 반도체 본더 장비죠. 그 중에서도 한미반도체. 상승의 요인은 뭐냐면은 실적이 좋아서 2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보다 더 높았어요. 이 마법의 단어 시장 컨센서스. 예, 삼성전자가 90조 원 영업이익을 내도 시장 컨센서스보다 낮다고 해서 폭락시키고 적자를 예상했는데 흑자를 냈다고 시장 컨센서스보다 높다고 해서 상한가를 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꼴랑 이제 적자를 대규모로 예상했는데 적자를 줄였거나 아니면 몇 천만 원 흑자 됐다고 상한가 치는 게 주식시장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한미반도체도 그렇게 해서 어제 상한가를 쳤죠. 그리고 오늘 시장이 하락을 하니까 그리고 반도체가 전체 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일 강했던 종목이 조정을 받으면 무조건 매수죠. 근데 굉장히 큰 위험을 안았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실적도 좋고 중기 조정도 거쳤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어제 상한가 쳤잖아요. 물론 유지를 한 건 아닙니다만 그만큼 강력한 에너지를 보여줬고 시장에서 제일 강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오늘 첫 조정일 때 바로 그냥 들이대 버리는 게 맞는 거죠. 뭐 여기서 바닥을 잡고 뭐 어떻게 뭐 자리를 잡고 올라가고 이거 계산하고 있으면 단기는 이미 늦어요. 그냥 용기를 내서 그냥 들이대야 돼요. 근데 우리 투자자들께서 용기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추격 매수를 생각하세요. 대부분 상따 치고 뭐 그다음에 뭐 내일 오늘 또 올랐으니까 내일 또 오르겠지 하고 들어가는 그런 대응을 대부분 단기라고 많이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고정관념이 박혀 있다 보니까 나 단기 안 해. 위험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이런 미래 생명자원 같은 것보다는 대응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죠? 이런 거는 뭐 갖고 가도 되니까. 그죠?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반등이 어떻게 나와줄지 아니면은 또 조정을 거칠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유리한 자리 맞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오늘 9%를 조정받는 시점에 하락하는 시점에서 샀습니다. 전일 기준으로는 11%입니다. 차트 기준으로는 9%지만은 전일 기준 그러니까 프리마켓까지 다 합쳤을 때는 11% 하락 상태예요. 어제 상친 놈이 그 상태에서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한 자리 맞죠. 거기서 만약에 반전 안 하고 더 하락시킨다? 뭐 더 살 수도 있겠지만은 안 해도 뭐 무한정 빠질 만한 종목입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리 유리한 자리 맞죠. 그러면 단기 대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리수를 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단기 대응은 다 충족을 하고 있잖아요. 그 선택이지 뭐. 그 선택을 혼자서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딱 깨놓고 얘기해 봅시다. 우리 전문가 많지만은 저도 전문가니까 저 같은 사람이 옆에서 얘기를 해줬으니까 어차 싶어서 샀지 혼자서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폭락장에서 단기에서 계속해서 수익이 그래도 밥값이 계속 나와주면은 정의연방 방송도 들을만 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맨날 뜬구름 잡는 식으로 25만원짜리 삼성전자가 내년 하반기에는 뭐 50만원 갈 겁니다. 이래서 가입해라. 이 얘기는 제가 못하겠지만은
단기 대응 계속해서 종목 좋은 타이밍, 생각지 못했던 타이밍 계속 제공할게 돈 주십시오. 돈 주고 회원가입하십시오. 이거는 저는 충분한 대가를 원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되게 위험한 자리를 권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위험한 자리도 있을 수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 조정 타이밍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런 자리들을 노려야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방송했던 내용에서는 방송국에 오늘 제가 이제 오마주는 당분간 좀 쉽니다. 오마이 주식은 한 2, 3개월 정도 쉬었다가 뭐 정확한 기간은 제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마 가을쯤이나 그때 다시 출연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로테이션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고, 제가 오늘 갔던 거는 팍스경제TV였는데 거기서 말씀드렸던 게 이 하이에나 매매법 오늘 한번 더 설명드렸어요. 저번 주에 하긴 했는데 이번 주에 다시 또 한번 설명드렸고, 그리고 SK 이터닉스 설명드렸고,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대원전선이에요. 요건 답변 드릴게요. 단기는 당일 매매를 무조건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장중에 하락할 때 뭐 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시고 접근하고 호가 잡는 거는 쉬워요. 다른 전문가들처럼 막 추격 매수를 권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막 추격 매수를 하시라 막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날 잠깐 뭐 한 5분 10분 만에 쇼부 안 쳐지면은 끝난다, 이거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라고 하고 단타라고 이름을 붙여도 한 2, 3일 정도는 기다려 볼 수 있다. 어차피 조정 줄 때 샀으니까. 그죠? 근데 지금 사실 며칠 거래해 보시니까 하락장 겪어보니까 단기 아니면 방법 없겠다 이 생각도 좀 들잖아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기가 모든 정답은 아니다라는 얘기는 미리 전제를 둡니다. 단기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끌고 가는 종목도 있어야 되고, 끌고 가면서 샀다 팔았다 하는 하이에나 매매법도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 같은 시장 하에서 내가 끌고 가서 수익을 많이 낸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뜻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일 매매가 모든 정답이다 이렇게는 말씀 안 드립니다. 당일에 수익 나면 제일 좋지만은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조정시 매수를 많이 접근하는 편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최소한 한 3일 정도는 기다려 볼 수 있다. 그래도 안 올라오면 그때는 잘라버리면 돼요. 그리고 그럴 때도 가급적이면 반등 줄 때 매도하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SK 이터닉스하고 같은 맥락의 종목인 대원전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전선도 지금 흐름은 비슷해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SK 이터닉스하고 차트 흐름도 굉장히 비슷하고 수급이 들어오는 강도도 비슷합니다. 예. 한 3일 정도를 맥시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소라기보다는. 한 3일 정도 기다려 봤는데 이 종목이 영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고민을 좀 해야 돼요. 끌고 갈 것인가? 괜찮으니까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거 별로니까 뭐 기대했던 것보다는 영 나가리네. 팔아버리자. 올라올 때 조금 올라올 때 팔아버리자. 이렇게 갈 것인가? 그걸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금 타이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짜고 친 것도 아니고 그냥 또 꼭 이런 패턴만 공략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이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SK 이터닉스처럼 밑에서 추세 하단에서 사가지고 반등을 노리는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또 어디서 사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죠? 여기를 노린다든지 할 수 있겠죠. 대원전선은 여러 가지 매수 포인트가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종목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조정을 많이 거쳤어요. 조정을 많이 거치고 그냥 힘이 빠져가지고 찔끔찔끔 내려가는 종목도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종목도 많은데 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얘는 여기서 튀어 올라주면서
추세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제가 단기로 대응하려면은 오늘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손은 안 댔어요. 그리고 여기 하단 리스크, 하단 포인트 여기를 노리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이고, 만약에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튀어 올라가 버린다,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은 거기서 또 거기에 맞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하이에나 매매법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대원전선을, 종목명을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SK 이터닉스하고 비슷한 개념.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을 봐가면서 거기서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한 개 빼놓은 거 있죠. 지금 수익 날 듯 하는데 안 나는 거. C랩이죠. C랩. 얘는요, 단기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개념은. 조금 애매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찔러 본 거예요. 사실은. C랩. 왜냐하면은 얘는 여기서 조정을, 원래 단기 대응을 갈 것 같으면은 여기서 샀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반등이 이렇게 튀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못 들어와요. 이 종목은. 왜 그러냐? 자, 제 설명 잘 들으세요. 여기서 반등이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는 이유가 점 상한가 같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데이터 솔루션 있죠. 이거 여기까지 처박혀 버리잖아요. 반등 다운 힘 한번 못 써보고 그냥 내려와 버립니다. 이건 뭐야, 이게 자꾸 이게. 뭔데 이게? 자동 뭐 그런 건가? 어디 있어 그게? 이거 됐네. 꺼졌다. 자, 얘도 보시면은요, 힘 한번 못 쓰고 그냥 내려와 버리잖아요. 여기까지. 그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승도 다 같은 상승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점 상한가 친 거 있죠. 우리 생각에, 언뜻 생각하기에는 거래도 없이 그냥 막 점으로 올라갔으니까 엄청나게 강력하잖아요. 그럼 조정받으면 바로 튀어 올라올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거래량을 터뜨리지 못하고, 즉 매물 소화를 하지 못하고 그냥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파는 거예요. 더 올라갈까 싶어서 안 팔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더 안 올라가니까 그때서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계속 매물 소화를 하면서 계속 급등하는 종목은 반전이 쉽게 들어와요. 근데 저렇게 점으로 올라가는 놈들은 반전이 금방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섣불리 조정받는다고 바로 사시면은 낭패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건 잘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C랩은 왜 샀습니까? 왜 샀냐 하면 얘는 그보다 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 사기 시작한 게 이 만원대 초반이잖아요. 여기서 한 번, 그리고 여기서 한 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원래 가던 이 주가대로 여기까지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번 찔러볼만 하지. 내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겁낼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뭐 전혀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종목인데 뭐 허무맹랑한 테마로 저렇게 올랐다. 그럼 손대면 안 돼요. 근데 이 회사는 어떠냐 하면은 지금 공시 내용을 보시면요. 자, 단일 공급 계약이 그 태진 TNS라는 회사하고 207억짜리 20억짜리 계약을 하나 맺었어요. 예, 6개월간에 20억짜리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그 다음 계약을 보면은 삼성 SDS하고, 삼성 SDS는 유명 회사잖아요. AI 관련. 그 회사하고 5년간 3,150억짜리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5년에 3,150억이면 매년 600억 정도의 매출이 고정적으로 발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회사는 더 이상 신성장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자꾸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조정을 받았을 때는 들이대봐도 되는 종목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만은 예, 한번 대응을 해봤습니다. 근데 충분히 수익이 날 듯 하면서도 아직까지 시간을 좀 끄는데 뭐 시장의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는 그 정도는 참아줄 수 있습니다. 너무 이거에 대해서 겁을 내실 필요는 없는 종목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거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시장이 지금 굉장히 요번 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폭락도 맨날 뭐 서킷 브레이크, 사이드카 뭐 맨날 걸렸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이런 종목들 삼성전자는 사실 단타를 한번 더 했으면 참 좋았는데 솔직히 삼성전자 가지고 단타 치는 건 조금 그랬어. 단기는 뭐 한 며칠 끌고 가는 건 한번 해볼 만한데 그렇다고 하루 잠깐 올랐다고 팔아먹기는 조금 애매했어요. 근데 뭐 다시 주저앉아 벌써 아쉽지만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 남들은요 지금 수익을 하나도 못 내고 지금 막 종목이 저점을 계속 갱신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단기 대응을 통해서 최소한 밥값, 그 다음에 좀 과감하게 대응하신 분들, SK 이터닉스 같은 거 몇백씩 버신 분들 꽤 돼요. 지금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상하게 그런 건 얘기를 안 하더라. 손해 나면 얼마 손해 봤다고 얘기는 하는데 수익 나면은 그냥 여기가 블랙홀이야. 블랙홀. 들어가고 없어. 수익 났는데 그건 얘기를 안 해요. 물론 뭐 하시는 분도 있긴 있는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얘기를 절대 안 해.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얻었다, 그리고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는 이 대응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배우셔야 되고, 이거는 제가 여기서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냥 혼자서는 찾아내기 힘들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건 더더욱 오늘 종목 듣고 약간 뒤통수 맞았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왜 그 생각 못했지? 이 생각 했을 수도 있어요. 그만치 제가 사실은 바둑을 두는 데 있어서 그 허수를 탁 찌른 느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위치 좋아요, 저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장이 더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공략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치인들도 맨날 공략 던지는데 저도 뭐 공략 못 던지겠습니까? 솔직히. 정연방에 2종목, 공개방에 1종목 해서 수익 날 수 있는 단기 종목 매일매일 계속 던지겠습니다. 까짓 거 만들어내려고 하면 못 만들어낼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단기 전문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시장의 분위기나 그 다음에 이거 프로모션을 할 때 대표님은 좀 그런 어떤 젠틀한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좀 길게 크게 터질 만한 그런 쪽으로 좀 가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제 옷에도 맞지도 않는 그런, 제 몸에도 맞지도 않는 그런 옷을 입고 춤을 춘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는 원래 단기 전문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하락장, 이런 지옥 같은 장에서 살아남는 게 전문이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저 양반 신내림 받았나? 뭐 이럴 정도로 그냥 계속 막 터뜨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제 자랑 같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하니까 이제 앞으로 공약을 그렇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료 방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정의연 방에 오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게 해서 수익을 좀 계속 내고, 내가 돈 내고 들어왔는데 종목도 한 개 못 받고 뭐 맨날 기다리라 소리만 하고, 뭐 단기도 나도 뭐 중기도 원래 내가 중기 좋아하지만은 단기도 뭐 좀 해야 뭐 재미가 있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내가 뭐 아무 그것도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절대 생각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광고 한 가지. 저희 방은요, 그 카톡방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제 방은 카톡으로 서로 소통을 하는 방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매매 사인이나 종목 추천 같은 거 올리는 텔레그램 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이유는 카톡방에서는 그런 사인을 내면 안 돼요. 못 내요. 카톡 규정상. 그래서 카톡방에서는 매매 사인 같은 건 절대 못 내고 그냥 인사,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아요, 날씨 진짜 더워요, 뭐 추워요, 이런 얘기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서로 간에 뭐
대표님 오늘 뭐 더더욱 탈모가 좀 돋보여 보이십니다. 이럴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텔레그램 방으로 오시면은 거기서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그 텔레그램 방의 주소가 공지사항에 있어요. 공지사항은 자, 여기 화면 띄워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위쪽에 여기 이제 그 PC 버전에서는 여기 스피커 모양을 누르시면 돼요. 여기서 보시면은 바로 떠요. 그리고 이 내용 보시면 텔레그램 주소가 뜨는데 핸드폰에서는 그 줄 3개 있죠. 그거 누르시고 거기에다 공지를 누르면은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접속을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보시고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수익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서 수익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걸로는 모자라다. 배가 안 부르다. 정혜원 방에 가서 좀 더 많은 종목을 받아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잘해보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원래는 제가 내일 휴일인지 몰랐어요. 그 빨간 날이 올해 처음이라면서요. 그래서 휴일인지 몰랐는데 우리 어릴 때는 17일 날이 휴일이었죠. 근데 휴일이랍니다. 그래서 연휴니까 연휴 푹 쉬시고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뵙고 또 이제 화이팅 한번 해보자고요. 자, 오늘 방송은 제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녹화를 해놨으니까 녹화본은 제가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빠이빠이. 안녕.